많은 국민분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굉장히 수월하게 탄핵 또는 대통령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째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현재 6개 야당 의원들 191명이 연합해서 탄핵소추안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죠. 그럼 151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제서야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191명이 탄핵소추에 동의했으니까 9명 정도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낮아서 실제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한동훈 측 여당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의결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탄핵 의결까지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아마 외견상으로는 국민 혼란을 방지하거나 야당의 폭거를 견제해야 된다거나 그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정당은 그 졸린 목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다거나 민생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정권 창출 및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빠르게 탄핵 절차가 인용되어서 대선 절차가 앞당겨지면 질수록 여당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탄핵을 반대함으로써 현재 실기한 정권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듯이 현재 실기한 정국에 기여한 여당 측의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만 보더라도 무리하게 대통령 부부 감싸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당 당사로 불러가지고 계엄령 해제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고 대선에서 분명히 이런 사정들 반영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해서 여당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감정을 붙잡고 되돌릴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식물정부 상태가 유지될 것이기에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정치에 해나가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표심을 다시 돌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 기억 속에서 계엄령이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생각보다 탄핵이 빨리 진행된 결과 여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남아서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여당이 또다시 같은 실수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강력한 경쟁 후보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에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빠른 탄핵으로 그 이점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마땅한 대통령 후보는 한동훈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재명한테 표심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정권에서 여당이 보인 여러 가지 실책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언까지 겹쳐져서 이재명을 이기기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 포기한다는 거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일 겁니다. 셋째로 이번 탄핵 의결의 키는 한동훈 측 의원들에게 달렸다고 보아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근데 이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결국 탄핵 의결에 거부할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야당 191명이 탄핵 소추했으니까 여당에서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고 그건 한동훈 측 의원들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측 의원들이 탄핵 의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분이 정치에 등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자기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본인을 따르는 의원이 너무 적습니다. 대선을 이끌어가려면 대부분의 의원을 본인 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탄핵 절차로 가면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91일 정도가 걸렸어요. 특히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좀 굉장히 분명해서 더더욱 빨리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한동훈 측에서 세력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탄핵 의결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의 최후 마지노선을 지키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엄령 해제 의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의결까지는 갖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대며 반대할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약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만 통과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입니다. 지금이 2024년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편은 감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죽이고 권력을 암투와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 몰두해서 아주 부적절하게 처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분 뽑아줬어요. 근데 현재는 이런 사람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는데 이분 계엄령 선포하는 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3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하다 왔습니다. 여튼지 간에 이분이 실제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너무 커서 특별한 사정 없이 심판은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학자분들께서 헌법재판관 숫자 때문에 탄핵 심판 어렵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니까 사건 심리를 개시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 법문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재가 6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사건 심리에 7인이 필요하다는 이 법률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해 놓은 상태고요. 그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니까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6인으로 된 헌재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심리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심각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수 있을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 이 정국이 유지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정치인분들이 대립과 반목을 조금씩 줄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